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앞으로 일본에서는 이전보다 더 큰 일본 역사상 최고의 재난을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한다. 일본은 앞으로 어떤 재난들을 맞게 될지에 대해 알아보자. 관동 대지진 때부터 일본은 자신들에게 닥친 현실을 외부의 탓으로 돌리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다. 관동 대지진 때부터 내려온 한국인이 우물에 독을 탔다는 루머를 최근에도 재탕하며 한국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같은 행동들은 일본인들이 사회적 불안감을 감추기 위해 제1한국인을 비롯한 소수자들을 향해 사회적 책임의 문제를 뒤집어 씌우기 위한 행동이다. 실제로 후쿠시마에서 발생한 지진 이후 한국인이나 외국인 노동자, 흑인이 우물에 독을 넣었다는 이야기는 일본에서 큰 지진이 일어날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다. 관동 대지진 때부터 2011년 동일본 대지진, 2016년 구마모토 지진, 2019년 교토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화재 사건 등 큰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제1한국인, 한국인이 범인이라거나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이야기가 나왔다. 코로나 사태는 전혀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산 주사기는 못 받고 있고 올림픽 역시 안 하는 이만 못한 상황의 사회적, 구조적 문제를 직시하기보다 지진으로 인한 불안감을 감추기 위해 사회에서 가장 약한 자들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것이다. 집권 자민당 내에서는 비한 3원칙이라고 해서 한국을 돕지 않고 가르치지 않고 관여하지도 않는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히 나돌고 있다. 일본인들은 기본적으로 한국이 자신들의 밑에 존재한다는 생각이 뿌리 깊게 박혀 있다. 이들 입장에서는 한국이 일본의 부하처럼 따라야 하는데 한국이 자립해버리면서 더 이상 한국의 높아지는 입지를 가만히 두고 보고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다. 10년 동안 지진이 이어졌으면 이제 남 탓은 그만하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 피해를 줄여야 할 텐데 일본의 일처리는 눈뜨고 볼 수 없을 지경이다. 일본에서 기상청이 가지는 의미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남다르다. 지진에 대한 가장 빠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 기상청이다 보니 전 국민이 기상청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지만 각종 방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일본 기상청의 홈페이지가 최근 작동 불능 상태에 빠지면서 일본 국민들의 불안감을 고조시켰다. NHK에 따르면 일본 기상청은 시스템 문제로 홈페이지 운영에 장애가 발생해 백업 사이트로 전환한 뒤 응급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백업 사이트에는 경보 등의 방제 정보 콘텐츠가 정확하게 표출되지 않는다. 궁여지책으로 일본 기상청은 새 홈페이지를 앞당겨 연뒤 이용토록 안내하며 홈페이지에 연관된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 장애 원인으로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끼친 것에 대해 사과했다.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이 3호기 원자로 건물 내에 설치했던 지진계는 지난해 7월 호우로 고장난 것을 알고도 수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반년 동안이나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하고 냉각수 수위 저하 문제도 초래했다. 여기에 더해 NHK 보도에 따르면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원전 내 1074대의 오염수 저장 탱크 중 무려 53대가 3에서 19cm가량 원래 위치에서 움직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도쿄전력 측에서는 어김없이 이로 인한 탱크 내 누수는 없었으며 또한 탱크를 연결하는 배관 5곳도 원위치에서 벗어났지만 균열 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발표는 믿기 힘든 발표다. 오염수를 저장한 탱크는 4층 높이의 용량은 한 개당 1000톤에서 2900톤 사이로 방사능 오염수가 가득 저장돼 있다. 오염수가 가득 실린 4층짜리 아파트 높이의 탱크 1074개가 19cm 움직였는데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다는 것은 기적과도 같은 일이다. 게다가 이 탱크 자체에 대한 안정성에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도쿄전력은 저장 탱크 몸체를 볼트로 조여 조립하는 방식에서 용접 방식으로 바꿨다. 조립 방식을 개선해 오염수를 더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저장 탱크의 제작 수준을 높였다는 거짓말을 했지만 시사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에서 보도된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의 보고서를 보면 상황이 다르다. 일본 정부가 탱크의 형태를 바꾼 건 조립 품질 때문이었다. 기존에 쓰던 볼트식 탱크에서 누수 문제가 발견됐기 때문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용접식으로 탱크 조립 방법을 바꿨는데 뜻밖의 사안이 불거졌다. 탄소광을 쓰는 탱크 재질 자체가 문제였던 것이다. 그린피스가 인용한 미국 에너지부의 2008년 보고서를 보면 일반 탄소광이나 합금광은 삼중수소 관련 설비에 쓰면
수소로 인한 파손에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근데 후쿠시마 원전에 보관된 오염수에 가장 많이 함유된 방사성 물질이 바로 삼중수소다. 한마디로 삼중수소에 취약한 탱크에 물 가득 채워놓고 지진으로 탱크가 강하게 흔들렸지만 물 한 방울 안 흘렀다는 도쿄전력 측의 주장은 전혀 신빙성이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설비로부터 인체에 치명적인 고농도 방사선이 계속 뿜어져 나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이니치 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 산하검토위는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조사 중간 보고서에서 원전 내 제2, 3호기 원자로 건물 5층 부근에 방사선량이 극히 많은 설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보도를 냈다. 이곳에는 약 3경100크렐에 이르는 세슘이 달라붙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인체에 피폭되는 방사선량으로 환산했을 땐 시간당 최대 10시버트에 웃돌아 1시간이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정도라는 게 현지 언론들 설명이다. 이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서라도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 일본이 노력을 하기는 하는데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 상황이 이런데도 오염수가 안전하다며 무려 하나 약 53억 원을 들여 홍보하고 있다. 최근 일본 경제산업성은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발생하는 오염수와 관련해 3차 추가 경정 예산안의 홍보 사업비로 5억엔을 책정했다. 일본 도쿄신문에서는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산 해산물에 대한 소문 피해나 수입 제한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고 전하며 후쿠시마 일대 어민들은 오염수 방출이 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걱정하고 있는 상황을 보도했다. 이렇게 한국인이 우물에 독을 탔다고 거짓말하고 방사능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말하는 일본의 미래는 어떨까? 불행하게도 일본은 앞으로도 대규모 지진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지진조사위원회 위원장인 히라타 나오시 도쿄대 명예교수는 동일본대 지진이 발생한 지 10년이 지나 여진 수는 줄었지만 적어도 지금 상황으로서는 이 같은 여진이 앞으로 10년 정도 더 이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동일본 대지진 후 여진역에서 발생하는 지진을 자동으로 여진으로 간주하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2011년 이후 14,647여 차례의 여진이 발생했다. 규모 7.0 이상의 여진은 총 5차례 발생했다. 상황이 이런 가운데 일본 해안가에서는 불길한 징조들이 나타나 일본인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최근 일본 이즈 제도 미야케 섬 해안에 정어리 수천여 마리가 몰려들어 떼죽음한 사건이 발생했다. 아사히TV 등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도쿄에서 남쪽으로 약 180km 떨어진 미야케 섬 해안에 죽은 정어리 수천여 마리가 발견됐다. 그동안 수많은 어류들의 떼죽음이 있어 왔지만 이번에 발생한 정어리 사체는 섬 해안가의 600여 미터를 뒤덮을 정도로 그 수가 많았다. 도쿄 미야케지청은 이번처럼 많은 물고기가 떼죽음한 사례는 지금껏 없었다. 원인을 두고 여러 의견이 나오지만 명확히 설명할 만한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밝혀 의문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은 이와 같은 재앙을 다른 여러 나라에도 뿌리고 있다. 지난 8월 인도양 섬나라 모리셔스에 일본 선박이 좌초된 사건이 있었다. 몇 달이 지난 상황이지만 일본 선박에서 유출된 기름으로 발생한 피해로 이곳의 생물들은 일본의 저주로부터 죽어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얕은 바다의 모래를 뒤덮은 거물인말과 산호초 사이를 헤엄치는 흰 동가리, 해변을 따라 형성된 맹그로브 숲, 모리셔스 토착종인, 분홍 비둘기 등 38종의 산호와 78종의 어류가 위험에 처했다. 로이터, AP통신 등에 따르면 모리셔스 주민들은 작년부터 선박에서 흘러나온 기름과 잔해를 제거하기 위해 나서고 있지만 역부족인 상황이라 바닷물에는 장어를 비롯한 어류가 둥둥 떠다니고 해변에 기름을 뒤집어 쓴 바다새들이 비틀거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피해 복원에 수십 년이 걸릴 수 있고 일부 피해는 영원히 복구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나 BBC에 따르면 모리셔스 해변에서 17마리의 돌고래가 사체로 발견되면서 엄청난 양의 중금속이 해양으로 번져 추가 오염이 발생한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모리셔스는 예인선을 동원해 선체 앞부분을 사고 지점에 약 15km 떨어진 공해로 끌고 왔으며 수심 약 3,180m 아래로 가라앉혔다. 선체에는 기름이 실려 있는데 이로 인한 2차 오염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일본이라는 나라 하나 때문에 전 세계가 고통받고 있는 현실이다.